그날따라 엘씨는 유독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은 꿈을 어젯밤 꾸었거든요. 어떤 꿈을 꿨나요? 독특한 배에 올라탄 채 미지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꿈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엘씨를 무척 힘들게 하던 일이 있었는데 며칠 전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오, 발걸음이 가벼웠겠는데요? 퇴근 후에 아내와 드라이브도 했습니다. 그동안 일이 너무 바빠서 아내를 잘 챙겨주질 못했었거든요. 아내를 위해 엘씨가 준비한 그날의 하이라이트가 따로 있었습니다. 저녁 8시 30분, 엘씨 부부는 극장 2층에 마련된 VIP 전용 객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너무 완벽한 데이트 코스네요. 그니까. 극이 절정을 향하며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극장을 채우던 그때. 무슨 소리야 이게? VIP 전용석을 가득 메운 뿌연 연기가 사라지자 엘씨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관객들은 무겁게 눌린 폭죽 소리 비슷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총소리였어요. 총이요? 범인이 사용한 총기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헨리 델린저라는 사람이 1820년에 개발한 소형 권총입니다. 진짜 작네요. 폭죽과 같은 소리가 났다라는 것은 이 총이 전장식 총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장식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 총들은 총구에 흑색 화약을 먼저 넣고 그리고 총알을 총구를 통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밀대를 이용해서 단단히 고정을 시키죠. 옛날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델린저 권총은 해머 앞에 퍼커션 캡이라는 화약을 꽂아놓고 방아쇠를 당기면 불꽃이 일어나서 안에 있던 흑색 화약에 발화가 되면서 탄이 발사가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총열이 짧아서 사거리가 짧다라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유효 사거리가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1m? 살상력을 충분히 유지하려면 30cm 혹은 40cm까지 다가가야 됩니다. 특이한 거는 이 총이 단발식 총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발을 사격을 하고 표적에 못 맞히거나 기능 고장이 일어나면 흑색 화약을 넣고 총알을 집어넣은 다음에 밀대로 재장전을 하고 퍼커션 캡을 끼우고 해머를 뒤로 눕힌 다음에 사격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20초에서 40초가 걸리는 거죠. 재장전하다가 바로 잡힐 것 같은데요? 당시에 6연발 리볼버가 있었는데 범인은 단발식 권총을 고른 거죠. 범인이 매우 뛰어난 실력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표적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중요한 건 단 한 발에 자신의 운명을 걸 정도로 대담했다는 겁니다. 요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총에 맞은 피해자의 이름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었습니다. 대통령요? 그리고 이날은 4년 동안 끌어왔었던 남북전쟁이 마무리를 짓고 연방군이 승리를 한 5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 가장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네요. 범인은 총을 쏘자마자 바로 도주하기 바빴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이 성공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곳에 링컨 부부와 함께 있던 지인이 미국 육군 소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령에게 덜미를 잡히게 된 거죠. 다행이다. 바로 잡은 거예요, 그럼? 소련에게 달려들었거든요. 달려들어서 외투자락을 잡습니다. 네.
범인은 재빠르게 소령의 소나기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품에서 25cm 정도 되는 단도를 꺼내서 소령의 가슴과 팔을 공격합니다. 깊은 관통상을 입은 와중에도 소령은 범인의 외투자락을 붙잡고 계속 버텼는데요. 역부족이었죠. 결국은 이제 놓치게 되고 범인이 이 난간을 뛰어넘어서 1층으로 뛰어내리게 되죠. 그는 바로 무대로 다시 올라가서 혼란에 휩싸인 관객들을 향해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피 묻은 단검을 의기양양하게 치켜들고 외쳤습니다. 독재자에게 죽음을, 폭군에게 죽음을 이란 뜻이에요. 이 말을 외친 범인은 무대 뒤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말을 타고 달아난 거죠. 연극 공연 중이었잖아요. 관객 대부분은 이 상황이 연극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실화인지를 믿지 못했던 거구나. 일단 링컨을 살려야죠. 2, 3m 떨어진 곳에 찰스 릴이라는 23세 군의관이 있었는데요. 즉시 달려가 링컨을 바닥에 눕히고 진찰을 시작을 합니다. 상태가 어땠나요? 맥박이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동공을 관찰했는데요.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었다는 걸요. 총에 머리를 맞은 건가요? 왼쪽 귀 뒤에 약간 아래쪽이었습니다. 성인 남자 손가락 굵기만 한 구멍이 핏덩어리로 막혀 있었습니다. 한 군데만 구멍이 있었다는 거는 총알이 들어간 곳만 있고 나간 곳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총알이 아직 머릿속에 박혀 있는 맹관 총상 상태였던 거죠. 너무 고통스럽겠다. 그러니까 군의관이 이제 링컨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을 차가운 극장 바닥에 눕혀서 마지막을 보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였죠. 포드 극장에서 백악관은 너무 먼 데다가 덜컹거리는 마차에 링컨의 몸을 실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옮기기 위해 여럿이 힘을 모아 링컨의 몸을 바닥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극장 밖으로 무사히 나가기는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앞으로 막 달려와서 몸에 손을 대고자 하려고까지 했고 결국 링컨은 어정쩡하게 들린 채 군중에 둘러싸일 수밖에 없었죠. 거리로 나온 수분 동안 링컨의 뇌압은 아마 계속 상승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총상으로 인한 뇌출혈과 부종이 진행된 데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머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몸의 수평도 맞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게 또 이제 10분가량이 지나고 있을 때 극장 맞은편 집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로 데려오세요. 라고. 대통령의 주치를 비롯한 몇몇 의사들이 도착을 했고요. 할 수 있는 이 모든 조치들을 이제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넬라톤 탐침이라는 의료용 기구가 있었는데요. 상처 속 이물질, 특히 총알을 물리적으로 찾아내는 기구입니다. 가느다란 금속 막대기 끝에 유약을 바르지 않은 작은 도자기가 달려 있는데요. 총알이 닿으면 도자기 끝에 황성분과 만나게 되면서 자국이 남게 돼요. 액선이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총알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정밀한 수단이었습니다. 상처 안으로 저 길다란 침을 집어넣는 거예요? 약 7cm 정도 넣었는데요. 이물질이 딱 닿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찾았구나. 총알은 아니었고요. 머리뼈가 깨지면서 생긴 뼈 조각이었고요.
조금 더 깊이 밀어넣었지만 결국 이 탐침으로는 총알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링컨은 이후 오전 7시 20분경 숨을 거두고 맙니다. 사망한 지 4시간 30분 후에 부검이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뇌에 박힌 총알의 위치에 관해서 두 가지 버전의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총알이 오른쪽 눈 뒤에 박혔다는 의견도 있고요. 왼쪽 눈 뒤에 박혔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즉 총알이 반듯하게 들어갔느냐 아니면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갔느냐의 차이인 거죠. 기록에 따르면 뇌를 꺼내야 되거든요. 그때 총알이 아래로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이 총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거죠. 총알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그래도 중요했던 건가요? 진행 방향에 따라 당시 범인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당시의 대통령 전용석입니다. 링컨의 최종 위치는 맨 왼쪽으로 의자가 거의 벽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을 보니까 2개 있어요. 7번 문과 8번 문이 있었습니다. 즉 범인이 어느 쪽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탄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총성이 나기 직전 링컨 대통령은 왼편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왼편의 관객들을 보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어요. 고개가 왼편으로 돌아가 있었겠죠? 7번에서 사격을 했다면 총알은 왼쪽 뒷머리를 통해 들어가서 오른쪽 눈을 향했을 겁니다. 반면에 8번 문으로 들어가서 사격을 했다면 왼쪽 뒤통수를 통해서 탄이 들어와서 계속 직진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부검 보고서가 맞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링컨 대통령과 합석을 했던 범인 잡으려다가 칼에 찔린 그 소령. 그 군인이 8번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8번 문으로 들어가서 사격을 했다면 왼쪽 뒤통수를 통해서 왼쪽 눈 쪽으로 탄환이 향했을 겁니다. 범인이 어떻게 대통령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대통령 경호가 지금처럼 있던 때가 아니었어요. 남는 군인이나 뭐 경찰이 동행을 해라. 임의적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경호원들 거추장스럽게 자꾸 오면서 따돌리고 혼자 막 가기도 하고. 범인은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범인이 바로 밝혀졌습니다. 어? 왜냐하면 누구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예요? 잘생겼어요. 존 위크스부스라고 하는 배우예요. 인기도 굉장히 많았고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 역을 맡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성 팬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죠. 부스는 극장에서 몇 번 공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구조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요. 배우니까 극장 내 뭐 어디든지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었겠죠. 얼굴이 통행증인 셈이죠. 그리고 그날 공연된 연극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씬에 배우가 몇 명이 나온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느 씬에서 관객들이 가장 빵 터진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걸 꿰고 있었구나. 가장 웃음소리가 클 때 고기를 딱 노리고 그 순간에 링컨한테 방아쇠를 당긴 거죠.
총소리가 묻히도록 한 거네요. 그렇게 잘 나가던 배우가 대체 왜 링컨 대통령을 살해를 한 건가요? 암살 5일 전 4년 동안 끌어왔었던 남북전쟁이 결국엔 남부연합의 패배로 끝나게 되죠. 상공업이 발전했었던 북부하고는 달리 남부 같은 경우는 대농장주가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죠. 값싼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면화라든지 담배라든지 생산을 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노동력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리고 부스는 노예제 옹호론자입니다. 노예제 폐지 때문에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암살되기 3일 전 링컨이 연설을 하나 해요. 해방된 흑인 남성들에게 참정권을 준다.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였죠. 그 연설을 듣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부스였던 거죠. 링컨은 끝장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부스가 링컨을 쏘고 나서 폭군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쳤다고 하셨잖아요. 맥락을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네요. I can never repent it. Fought we hated kill. Our country owed all her trouble to him, and God simply made me the instrument of his punishment. 부스는 평소 폭군에 맞서는 이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웅 심리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배우답게 극적이고 과장된 연극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을 쏜 다음에 굳이 무대에 올라가서 준비된 대사를 외치는 거죠. 진짜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연예인병. 배우라고 해서 다 이렇게 영웅 심리에 젖는 건 아니잖아요. 존 부스는 어릴 적부터 항상 아버지와 형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도 상당히 유명한 배우였고 형은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가장 손꼽히는 배우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깊은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왜곡된 영웅 심리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I have too great a soul to die like a criminal. Oh, may he spare me that and let me die bravely. 연극 시나리오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나요? 공범 한 명의 도움을 받으면서 워싱턴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연방군의 추격이 당연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 연합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았고요. 메릴랜드를 넘어서 멀리도 갔네요. 부스가 남부의 한 숲에 있는 오두막에 이제 숨어 있었거든요. 주인이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살펴도 주고 했었는데 부스가 꼭 요청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식물을 가져다 달라. 암살이 성공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것도 궁금했겠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세간의 평가가 궁금했던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영웅으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으로 치면 포털에다가 본인 이름을 이렇게 쳐본 거네요. Every man's hand against me. I'm here in despair. And why? And yet I, for striking down a greater tyrant than they ever knew, I'm looked upon as a common cutthroat. 자기가 생각했던 결말이 아니었던 거죠. 아무도 자신을 영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를 가장 괴롭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도주 12일째 되던 날 연방군은 맹추격 끝에 부스가 숨은 농장의 창고를 에워싸게 됩니다. 드디어 잡혔네요. 연방군은 부스의 항복을 촉구를 했고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당시 부스를 생포하라는 엄명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재판을 통해 처형하려는 계획이었죠. 근데 생포에 실패하고 맙니다. 왜요? 설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나요? 현장에 있던 한 군인이 명령을 어기고 총송. 부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제 숨을 거둡니다. Useless. Useless. 연극 배우가 대사를 하듯이 관객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건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그런 맹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